뷰티풀 굿모닝 시간입니다.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시간 외 종목들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 비철금속 테마가 가장 많이 시간 외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 소식 때문인데요. 보크사이트의 95%를 수출하는 인도네시아가 예고대로 내년 6월부터 보크사이트 수출을 금지하게 됩니다. 사실 한국의 경우에는 보크사이트 수입에서 인도네시아 비중이 크지 않아서 직접적인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인데, 다만 인도네시아의 수출 금지 정책으로 전 세계적인 보크사이트 원광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시각에서 이날 시간 외에서는 알루코, 남선알미늄 그리고 조일알미늄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미래 나노텍은 더 안전하고 용량을 큰 전지를 개발하는 기술이죠. 리튬황 배터리 시장이 급성장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오자 상승세를 탑니다. 그리고 그 아래의 포스코 엠텍도 함께 보시죠. 포스코 그룹이 보유한 아르헨티나 소금 호수에 대한 투자가 알려지면서 리튬 사업의 성장 기대감과 함께 오름세 보였습니다. 이날은 3.04% 상승합니다. 결국 오늘 시간 외에서 보크사이트 그리고 리튬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주인공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대표님의 시간 외 안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네, 뭐 전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오늘 다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도 뭐 시장에서 뭐 리튬 관련된 얘기로 뭐 상승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거기도 이제 알루미늄 관련주다라고 보면 뭐 오늘 5개 종목 중에 4개가 알루미늄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조일 알루미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해서 갖고 나왔고요. 뭐 일단 인도네시아 관련된 얘기는 방금 이제 앵커님이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특히 이제 복사이트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을 이제 만들게 되는 이제 원광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는 이제 재련 공장이 없기 때문에 보크사이트의 가격에 따라서 뭐 큰 영향을 미친다라기보다는 이거를 재련한 알루미늄 정광을 이제 국내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정광의 가격 변동이 향후에 이제 알루미늄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이제 복사이트 자체를 원광으로 수출할 때보다는 이거를 재련해서 알루미늄 정광으로 수출할 때가 훨씬 이제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뭐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이제 정광 수출을 위한 뭐 수출을 중지시킨다라고 보시는 게 다 맞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알루미늄 가격이 뭐 상승할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조일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롯데 그 알미늄과 2차 전지 양방용 이제 원재료 공급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뭐 지난달이요, 이번 달 초였죠. 그러니까 2027년까지 1조 원대 규모의 알루미늄 스트립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시장에 좀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주가가 조금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뭐 이렇게 이제 1조 원대의 이제 규모가 뭐 체결이 된다라는 건 장기적으로 보면 조일 알루미늄의 실적 개선세가 지금보다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실적 부진세,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올 초에 그 알루미늄 가격이 높게 올라오면서 주가도 같이 움직였다가 그 이후에 계속 지금 알루미늄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뭐 전반적인 주가도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알루미늄 이슈와 관련돼서 단기적으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매수 가격은 전일 뭐 종가 수준이 2,500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2,800원, 손절은 2,100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조일 알미늄을 선택을 해주셨고요. 손절가로는 2,1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실 알루미늄 시세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변동성이 좀 있었는데 그렇다면 알루미늄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뭐 알루미늄 시장 자체가 11월 달에 좀 생산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뭐 전년보다 3.8% 증가하는, 뭐 글로벌로 해서 그 정도 증가하다 보니까 일단 공급인 증가를 하고 있는데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아직까진 코로나에 대한 이제 그 내용 뭐 리오프닝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생산량이 회복하고 있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알루미늄 가격이 좀 약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달러화가 약세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원자재 가격에 대한 가격 상승들이 이제 두드러지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루미늄도 원자재 중에 하나의 그
있기 때문에 아마 달러 약세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원자재 가격 관련된 특히 알루미늄 가격이 지금보다는 소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원자재 또한 또 호재가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 외 알아봤고요.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에 빠질 수 없는 키워드죠. 바로 방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날은 무려 12일 연속해서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덕분인데 하나그룹이 확실히 큰 덕을 보는 중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내년은 한국형 발사체 종합기업으로서의 역할이 더욱더 부각이 되고 누리호 3차 발사부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새로운 체계 총조립 기업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매수세를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오리온의 넘치는 실적은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이 배가 차트를 봤더니 오리온의 주가 흐름은 올해 초부터 우상향을 쭉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급격히 들어오면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오리온 초코파이를 넘어서는 카테고리 확장성이 성장을 이끌고 있다는 점이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물론 중국도 회복되고 있지만 이 베트남, 러시아 등 전 지역에서 시장 지배력 상승이 전망되는데 내년 이 프리미엄 구간을 진입하면서 과연 우상향 중인 이 주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저희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산마켓도 함께 보실까요? 북미 유럽 사업이 대대적인 개편을 거치면서 이 4분기 실적 호조의 기대를 안고 있습니다. 4일째 매수 중인 외국인, 이어서 실적 기대를 안고 있는 또 다른 기업이 있죠. 바로 아래에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 비올입니다. 4분기 호실적 그리고 내년에 중국 수출 본격화가 기대되면서 10월부터 이 산을 점점 올라타고 있는데 비올 외국인이 4일 연속적으로 담고 있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확실히 실적에 대한 좋은 전망과 함께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기업들은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는 공통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먼저 그러면 저희 외국인의 수급 안에서 한 종목 만나본 후 기관과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어떤 기업 선택하실 건가요? 네, 그중에서 이제 영원 무역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표적인 국제적인 이제 OEM 그런 이제 생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 이제 그 OEM 관련된 이제 매출이 상당 부분 올해 이제 하반기 이후에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OEM 매출에 대한 증진, 그다음에 이제 영업 마진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좀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수율 개선으로 인해서 영업이익 증가폭이 좀 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환차익까지 같이 이제 가미가 되면서 영업이익 측면에서 일단 3분기 기준으로 보면 작년보다 한 96% 그러니까 100% 가까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자전거 관련된 자회사인 스콧의 매출 성장세가 상당히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유럽 같은 경우 코로나가 완화가 되고 대외 이제 활동이 증가를 하면서 MTB 자전거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함께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OEM 관련된 업체는 아마 4분기까지는 상당히 실적이 호조가 이어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12월 그러니까 4분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의 이제 쇼핑 시즌이다 보니까 물론 쇼핑 관련된 매출이 감소됐다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의류 관련된 특히 이제 OEM 관련된 사업부들은 미리 이제 이런 거보다는 실적 개선세가 좀 둔화된 속도가 좀 느리게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고부가 가치성 이제 그 제품들에 대한 이제 제품 믹스 자체가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무역의 실적은 4분기까지 더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내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 섞인 전망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 글로벌 경기가 둔화가 되면서 일단 소비가 좀 위축이 될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우려 섞인 전망이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런 의류 소비도 좀 줄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영업무역 자체가 이제 올해 수율 개선이 되면서 영업 이익률이 상당히 이제 좋아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계속 올 초에 7만 원대에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4만 원대 중반 정도에 지금 머물러 있다라는 거 보면 일단 강형 메리트는 여전히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그런 점에서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 6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이 한
한 6만 주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전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이 동시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지난 11월 1일 이후에 지금 한 46만 주 정도 순매수를 할 만큼 뭐 외국인 수급이 탄탄히 이루어져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매수 가격은 뭐 전일 종가보다 약간 뭐 48,0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는 뭐면 어떨까 싶고요. 그다음에 목표 가격 55,000원, 손절은 4만 원 정도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희 영업무역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OEM 기업을 선택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나이키 실적 호조가 어제에 저희 우리 시장에서 훈풍을 불러 일으켜줬습니다. 그렇다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실적에 대한 호조세가 우리 시장까지 이어질지 보시나요? 네, 일단 뭐 미국의 소비가 자체가 이제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뭐 전일 뭐 미국 증시가 크게 올랐었던 것도 하나가 일단 뭐 향후에 이제 기대 심리 자체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 내에서 뭐 고용 사정도 그렇게 나빠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어서 소비가 급격히 위축이 된다라기보다는 아마 점진적으로 하향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의류 OEM이나 기타 이제 소비재 관련된 그런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뭐 아직까지는 뭐 소비 급락에 따른 그런 뭐 실적 우려를 보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의료 OEM 관련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기관을 봤는데, 기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인데요. 기관이 풍산에 산소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구리값이 반등하면서 되살아나고 있는데 중국의 경기 회복과 함께 내년에도 방산주의 수출이 좋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꾸준히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22거래일 연속 남았네요. 외국인에서 오리온이 있었다면 기관은 롯데칠성이 있습니다. 브랜드 평판 1위를 달리면서 매출이 좋은 모습이죠. 최근 식음료주들의 대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내년에도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주가를 쫙 끌어올려주고 있고요. 기관은 롯데칠성 이날 7거래일 연속해서 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건설 중공업 쪽으로 외국인은 두산 밥켓에 관심을 가졌다면 기관은 효성 중공업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에서 어떤 종목을 픽해 주실 건가요? 네, 그중에서 펜오션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해운 업종 자체에 대한 뭐 요즘에 이제 부정적인 인식이 크기 때문에 주가가 뭐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다가 뭐 펜오션 같은 경우는 저점을 찍고 이제 조금씩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펜오션 같은 경우에 이제 대부분 이제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게 벌크선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벌크선 관련돼서 움직임을 확인하시려면 BDI 지수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4분기에 BDI 지수는 과거에 보면 이제 비수기 그런 측면이었기 때문에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4분기에 BDI 지수가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지난 12월 20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1,596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11월 22일 1,147포인트를 저점으로 해서 지금 꾸준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BDI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벌크선 관련된 해운 운임이 좀 계속 이제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올해 내에 지금 BDI가 뭐 1,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사이에서 지금 뭐 출렁거림은 있지만 지금 코로나 이전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게 이런 이제 벌크선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3분기 실적도 예상보다는 상당히 이제 좋게 나왔고 4분기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내년에 글로벌 경기가 둔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해상 물동량이 이제 감소될 우려에 대한 우려는 뭐 분명히 있는 것도 뭐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코로나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뭐 생산이 정상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중국발로 이제 해상 운임이 뭐 상승할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해운 업종에 대한 이제 피크가 지났다라는 건 뭐 맞다라고 이제 생각은 되고 있지만 그렇지만 급격하게 뭐 실적이 하락이 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라고 보면 지금의 주가 수준은 상당히 좀 낮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일 같은 경우 외국인 기관이 이제 쌍매수가 이제 유입이 됐고요. 최근에 6거래일 연속 지금 이제 기관이 순매수를 하면서 290만 주 정도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도 지금 9거래일 연속 지금 200만 주 넘는 그런 이제 매수세를 보이고 있을 만큼 기관의 매수세가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매수 가격은 전일 종가 수준인 5,800원, 그다음에 목표 가격은 6,500원, 손절은 5,200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페노션 물동량, 이 벌크 물동량 증가는 사실 아직인데 중국의 위드 코로나 방역 정책 전환으로 수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실제 그 반영되는 시점은 언제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네, 일단 뭐 중국의 이제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제 어떤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될 거냐라는 게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뭐 최근 같이 중국의 이제 그러니까 완화 정책을 이제 실시하는 그런 와중인데 그러면서 이제 PCR에 대한 확진자 수를 지금 발표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외신을 통하면 지금 뭐 사망자 수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온 듯이 현재 코로나 상태가 상당히 이제 중국 내에서 혼돈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이런 게 좀 안정이 되는 아마 내년 뭐 1분기가 지나는 시점에 지나면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그러면 그때가 아마 뭐 운임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니까 뭐 그 전에 선취매적인 성격에서 뭐 조정을 받으면 저가 매수세의 관점에서 임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역사적인 저점에 있고 있는 페노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매력적인 구간에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사모펀드도 함께 보시죠. 자, 현대 그리고 기아 날개 없는 추락을 하면서 신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기회로 보는 걸까요? 사모펀드는 이 두 종목을 담았습니다. 아래 두 종목은 콘텐츠로 묶을 수 있겠죠. 스튜디오 드래곤, CJ ENM 모두 표에 있는데요. 내년에 출시될 기대작들에 대한 기대, 그리고 한알령 해제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종목이 사모펀드 안에 있는데 한 종목, 어떤 종목을 선택하실 건가요? 네, 그중에서 오스탐 임플란트를 갖고 나왔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오스탐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저점 이후에 꾸준하게 지금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만큼 이제 실적 개선세가 상당히 두드러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증가를 하면서 관련된 매출이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 내에 이제 생산 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이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9월 정도에 이제 완공이 돼서 이제 양산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미국이나 이제 유럽 시장 내에서 그러니까 고령 인구가 이제 증가를 하면서 이런 이제 치아에 대한 그런 이제 인식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수요가 상당 부분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 내에서 올해 이제 미국 임플란트 이제 시장 규모를 한 36억 달러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은 작년보다 한 11% 증가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마 이런 임플란트의 증가세는 내년 한동안은 계속 또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여기에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3천억 넘는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자산을 이용해서 아마 해외 기업에 대한 M&A를 진행을 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플란트 관련된 세계 1위인 스트라우만 같은 경우도 지금 M&A를 통해서 회사의 몸집을 계속 키워왔던 전력을 갖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해외 기업에 대한 M&A가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아마 M&A를 할 때 보다 좀 저렴한 가격으로 관련 기업들을 인수할 수 있다는 것도 아마 장점으로 부각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M&A가 성공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매출이나 영업 신장세가 지금보다 좀 두드러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전일이었죠. 강성부 펀드가 오스템 임플란트의 지분을 5.58%를 인수했다라고 이제 매수를 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5% 룰로 인해서 5%가 넘으면 이제 이렇게 공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강성부 펀드의 이제 이제 가 100% 출자한 애프리컷 홀딩스라는 이제 회사가 이제 인수 주체입니다. 이렇게 5% 이상 그 매수를 했다라고 보면 이 외에 강성부 펀드 특성상으로 보면 단독적으로 매수했다라기보다는 주변에 우호 지분도 분명히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 보면 전체적인 이제 매수한 그 지분 수는 한 9%에서 10%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추정을 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세계 4위의 이제 임플란트 회사, 그다음에 아시아 1위의 이제 임플란트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주가 부분은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에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대규모 이제
횡령 사건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회사 내부 통제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뭐 주주들에 대한 적정한 주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강성부 펀드가 이제 지분을 인수하면서 이러한 기업의 재평가 과정이 다시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당장은 대주주 지분이 20%를 넘기 때문에 관련돼서 뭐 경영권에 도전을 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른 감은 있지만 향후에 뭐 어떻게 진행될지는 추후적으로 좀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사모펀드가 8거래일 동안 16만 주 정도 순매수를 보였고요. 그리고 기타 라는 항목으로 해서 22만 주 정도의 이제 매수 주체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뭐 이게 이제 아마 강성부 펀드 쪽에서 산 걸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 이렇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수급 차원에서 한번 뭐 시장에서 좀 출렁거림이 있을 가능성 충분히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 가격은 뭐 전일 종가 가격인 13만 3천 원 수준이면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1차적으로 16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손절은 10만 5천 원 이하로 하락될 경우에 뭐 손절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스템 임플란트 시장 업하기 좋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보시는 분들도 그러면 덴티움은 어떨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덴티움과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뭐 일단 뭐 비슷하게 이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 이제 임플란트 관련된 기업들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신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좀 저평가된 뭐 작년에 횡령 사건 이후에 중간에 이제 그 거래 정지도 한번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둘 다 이제 업황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향후에 뭐 덴티움 같은 경우 중국 시장 관련된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M&A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경영권 관련된 문제가 이제 단기적인 이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주가 탄력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오스템 임플란트가 좀 더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그리고 덴티움 중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저점에 있는 오스템 임플란트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뷰티풀 굿모닝 시간 함께 알아봤고요. 루커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